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한번 그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는 중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예, 오늘은 그래서 그 이민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로케이션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로케이션. 그게 아마 그걸로 인해서 뭐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이 어디선가 태어났어요. 근데 서울에서 생활권으로 가지는 거랑 부산에서 가지는 거랑 광주에서 가지는 거랑 그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이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민을 이제 선택을 하면 캐나다라는 나라 중에서 뭐 노바스코샤도 있고 알버타도 있고 BC도 있고 또 여기 온타리오도 있고 또 그 중에서 도시도 있죠. 도시가 뭐 토론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시가 있는데 여튼 그런 도시를 선택을 할 때 여튼 잘못 선택하면은 거기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너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죠? 본인에 맞는 가장 좋은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그 이민을 안 했고 내가 그 나라도 뭐도 모르니까 아무데나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죠? 제가 만약에 토론토다, 토론토도 옆에 있어요. 토론토도 밑에 미시사가라는 데가 있고 또 벌링턴이라는 데가 있고 또 해밀턴이라는 데가 있고 또 앵캐스트라는 데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활권이 달라져요. 생활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한테 맞는 게 가장 뭔가를 한번 보고 한번 그 도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맞는 게 뭐죠? 첫 번째로 교육이 될 수 있겠죠. 애들 교육 환경이 어떤지, 또 미래에 내가 해보자 하는 잡들이 내가 거주하는 곳하고 얼만큼 그 먼지 가까운지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나 말고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내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한국 그 뭐 여기 있는데 나는 캐나다 음식만 먹어도 살아갈 것 같아, 그렇게 못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렇게 안 되니까 한국 음식점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국 슈퍼마켓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도 다 고려 대상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값은 얼마인지, 렌트를 하면 렌트 값이 얼마인지, 또 뭐 이런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도시가 있어요, 본인한테. 그게 토론토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저는 토론토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있다 보니까 다시 토론토 못 가잖아요. 가까운 거리임에도 토론토에서 우리 집까지 1시간 안쪽이거든요. 근데도 별로 이사도 못 가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계속 살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죠. 한번 세팅 시키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민을 선택을 하면 무조건 로케이션도 같이 선택을 해야 돼요. 또 로케이션 설정할 때 또 다른 또 중요한 점이 있죠. 이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뭐 뉴브런즈윅이나 뭐 마니토바나 가가지고 다시 그 생활권을 다시 바꾸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민이 잘 된다 해서 갔다가 다시는 거기서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 봤을 때 한번 그거를 고민을 해 보시고 로케이션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케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 다음 이제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집이 엄청 중요하죠. 캐나다 와가지고 어디서 살아가느냐 또한 엄청 중요해요. 일단 이제 처음에는 버젯을 따라야 되겠죠. 저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도착해서 아파트에 살았어요. 5인 가족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 처음에는 조금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1100불이라는 금액을 뭐 저희 집사랑 아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그냥 얻어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1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1100불이면 엄청 싸죠. 1100불에 아파트에서 살면 일단은 난방비는 무료였고요. 물도 무료였죠. 물도 무료고 오로지 전기세만 냈어요. 전기세만 냈는데 싸죠. 그럼 싸고 뭐 그냥 뭐 그랬지만 그 아파트 이런데 지역 자체가 너무 안 좋은 환경이라 가지고 애들이 이제 캐나다는 이민자 특히 그 난민을 많이 받잖아요. 그 난민이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싼 데 갈 거 아니야. 싼 데 공짜로 이렇게 좀 있을 수 있고 국가에서 좀 돈을 보조금을 주면은 거기 살 수 있는 다 거기 살 거예요. 그쪽 학교가 다 어떻겠어요? 다 난민 애들이 오는 데잖아요. 난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이 캐나다 문화를 누리러 왔는데 중동 문화를 누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문화를 누리거나 정말 그 애들 좀 거친 애들도 많고 캐나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지역 사는 사람들이 그 에듀케이션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에듀케이션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약하고 이러는 부모 아래에서 살거나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서 추천 안 해요. 저는 1년 살고 그래서 좋은 지역으로 옮겼어요. 이 근처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는 지역으로. 그래서 집을 사서 옮겼는데 여러분들이 뭐 일단 캐나다에 오면 에듀케이션을 정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듀케이션 아무데나 와가지고 그냥 이민을 했다가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바른 길로 못 가고 그쪽에 있는 뭐 좀 깡패 같은 애들하고 어울리거나 그러면 이민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민이라는 거는 좀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환경을 주고 나한테도 좀 좋은 환경을 주고 이러려고 오는 건데, 그죠? 그 나쁜 환경으로 가려고 하면 이민 안 가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이민할 때 그런 에듀케이션적인 요소 플러스 거주하는 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돈이 좀 들더라도 일단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로케이션을 좀 정해야 돼요. 모른다, 만약에 내가 이 사는 지역을 잘 모른다, 이제 설치를 해봐야죠. 거기 다른 사람들 커뮤니티나 어디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으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그러면 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한 뭐 5-6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를 더 크게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쁘다고 하는 거는 그쪽 지역은 진짜 아니니까 배제를 시키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 주택으로 옮겨서 주택에서 또 지금까지 살고 있죠. 그 집에서.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집값이 되게 높잖아요. 한국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한 3배 뛰었잖아요. 여기도 2배도 넘게 뛰었어요. 근데 이제 집을 살려고 할 때 산다고 치면 외국인으로서 집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집을 산다고 치면 일단은 그 집값이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값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캐나다는 인구 증가에 따른 집값 상승 요인이 되게 커요. 그래서 집값을 컨트롤 할 때는 외국인 보고 못 사게 하거나 막 그래요. 외국인한테 못 사면 집값이 막 떨어지고 그래요. 인구가 여기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집값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제가 실은 또 모기지 에이전트도 하거든요. 모기지 에이전트는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은행 가서 받죠. 근데 여기는 그 대출 상담사라고 대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공장에서 일하지만 또 그렇게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쪽에도 인발부가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 집값은 그냥 안정적인데 집을 당장은 못 사겠죠. 그 이민 올 때 그러면은 최소한 아이들 에듀케이션을 생각해서 집값에다가 좀 돈을 좀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언젠가는 집을 빨리 사야 되겠구나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집값 또한 집 또한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